허락도 없이 내 집을 뜯었어. 지금 캐나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캐나다 43년 경력의 편집장이 생방송 인터뷰 중에 놀라운 고백을 해버렸는데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전통 기술은 사기일 뿐이라고 충격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캐나다 전역이 충격에 빠졌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 일파만파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142가구가 갑자기 앞다투어 이 기술을 설치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캐나다 정부마저 공식적으로 이 기술을 인정하며 $5,000 지원금까지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편집장은 한국의 어떤 기술을 보고 사기라고 확신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20년 고질병이 3주 만에 사라진 걸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밀러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43년간 신문 편집장으로 일했죠. 68살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사기라고 확신했던 것이 제 인생을 바꾼 이야기예요. 이건 다단계 사기야. 2024년 12월 31일 영하 38도의 에드먼턴. 저는 3주간의 플로리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경악했어요. 35년 산 제 집에 바닥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거든요. 허락도 받지 않고요. 하지만 2주 후 저는 한국인 사위 준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간 저를 괴롭히던 무릎 통증이 사라진 것도 놀라웠고 난방비가 3분의 1로 준 것도 신기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43년 편집장 경력의 회의론자인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딸 에밀리가 하나 있습니다. 5년 전 한국인 남자 준호와 결혼했죠. 서울에서 온 건축 설계사예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저는 43년 동안 에드먼턴 커뮤니티 포스트라는 지역 신문의 편집장이었습니다. 2022년에 은퇴했죠. 3년 전이에요. 편집장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만 있다는 거예요. 팩트와 마케팅. 그 중간은 없어요. 저는 수천 건의 사기 기사를 다뤘습니다. 과대 광고, 허위 홍보, 다단계 사기까지요. 그래서 직업병이 생겼어요. 모든 걸 의심하는 거죠. 특히 혁신 기술이라는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의심합니다. 스마트 온도 조절기 광고를 취재했더니 과대 광고였어요. 친환경 난방 시스템은 효과가 미미했고요. 그래서 한국의 2000년 난방 기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똑같이 생각했죠. 이건 전형적인 마케팅 용어라고요. 오리엔탈리즘과 고대 신비주의를 결합한 판매 전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에드먼턴의 겨울은 정말 혹독해요. 11월부터 3월까지 기온이 영하 25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올해 1월에는 영하 42도까지 내려갔어요. 바람까지 불면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였죠. 밖에 5분만 있어도 손가락 감각이 사라질 정도예요. 제 집은 2층짜리 목조주택인데 1989년에 지어졌죠. 36년 된 낡은 집이에요. 거실, 주방, 침실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된 전형적인 캐나다 주택입니다. 난방은 천연가스 보일러를 써요. 벽에 설치된 라디에이터가 방을 데우는 방식이죠. 문제는 이 집이 정말 춥다는 겁니다. 난방을 아무리 틀어도 따뜻해지지 않아요. 온도 조절기를 22도로 설정해도 체감 온도는 15도 정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기만 데워지고 바닥은 차갑거든요. 특히 바닥이 얼음장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양말을 3겹 신고 실내화까지 신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발이 시렸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다가도 발이 시려워서 자리를 옮겨야 했죠. 주방에서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0분만 서 있으면 발바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난방비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겨울 5달 동안 매달 $450씩 나갔어요. 한국 돈으로 60만 원 정도죠. 은퇴연금으로 사는 저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1년이면 $2,250였습니다. 거의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도 집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제 무릎이었습니다. 20년 전인 48살부터 관절염이 시작됐거든요. 2005년이었죠. 처음엔 가벼운 통증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악화됐어요. 추운 날씨 탓인지 무릎이 더 아팠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무릎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녹슨기계 같았어요. 10분 정도 주무르고 스트레칭해야 겨우 걸을 수 있었죠. 처음에는 2분 정도면 됐는데 해가 갈수록 시간이 늘어났어요. 요즘엔 15분도 걸렸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특히 힘들었어요. 2층 침실로 올라갈 때마다 난간을 꼭 잡아야 했죠. 한 걸음씩 천천히요.
정원 가꾸기를 좋아했는데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거든요. 진통제는 하루에 3번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요. 에드빌 600mg이었어요. 그래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의사는 따뜻한 곳에 계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염증이 줄어든다면서요. 하지만 제 집에 따뜻한 곳이 어디 있나요? 침대에 전기장판을 깔고 자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43년 편집장 생활하면서 저는 온갖 사기 사건을 봤습니다. 부동산 사기, 투자 사기, 건강제품 사기까지요. 그래서 서재의 사기 사건 스크랩북을 43건이나 모아뒀어요. 1년에 한 건씩이죠. 제 자랑이자 직업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작은 노트에 매일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녔어요. 반드시 기록한다는 게 제 원칙이었거든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즉시 꺼내서 적었죠. 날짜, 시간, 내용까지 상세하게요. 본 것만 믿는다. 이게 제 신조였습니다. 누군가 뭐라고 말하면 직접 확인했어요. 증거가 있어야 믿었죠. 그래서 43년 동안 단 한 번도 오보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자랑이었어요. 2024년 12월 초였어요. 딸 에밀리가 준호랑 주말에 놀러 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3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죠. 준호가 현관에 들어서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라디에이터를 만져보고 바닥에도 손을 댔죠. 창문 틈도 확인하더군요.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사위가 건축가니까 직업병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준호가 가방에서 적외선 온도계를 꺼내더니 바닥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벽도 재고 천장도 쟀어요. 그건 일반 가정용이 아니었어요. 전문가용이었죠. 디지털 숫자가 정확하게 표시되는 고급 제품이었습니다. 습도계도 꺼냈어요. 집 곳곳을 돌아다니며 습도를 측정했죠.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집에 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물었죠. 뭘 고쳐야 하는데? 준호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닥하고 난방 시스템 쪽인데요. 좀 더 자세히 봐야 알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점검해서 고쳐드리겠습니다. 2주요? 배관 점검에 2주나 걸린다고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다시 전화했어요. 수리하려면 3주 정도 걸린다면서 그동안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공사 소음도 있고 먼지도 많이 날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장인어른이랑 에밀리가 플로리다 여행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따뜻한 곳에서 3주 쉬시라고요. 비용은 제가 내겠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집 수리하는데 왜 여행을 보내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게다가 비용까지 낸다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에밀리가 전화를 바꿔봤더니 설명했어요. 아빠가 요즘 무릎 아파서 힘들어하시니까 따뜻한 곳에서 쉬라고 준호가 배려하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단순한 배관 수리에 3주나 걸린다는 것도 이상했고 여행까지 보내준다는 것도 과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하지만 플로리다 따뜻한 곳이 가고 싶기도 했습니다. 결국 승낙했어요. 출발까지 일주일이 남았어요. 준호가 자주 우리 집에 왔습니다. 집 이곳저곳을 사진 찍고 측정하더군요. 줄자로 바닥을 재고 벽 두께도 확인했어요. 노트에 뭔가 열심히 적더라고요. 출발 3일 전에는 큰 트럭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섰어요. 준호가 나무 상자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크기가 제각각이었어요. 개수를 세어봤더니 10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저게 다 뭐지? 공사 자재입니다. 단열재, 시멘트, 배관 부속 같은 거요. 배관 수리에 저렇게 많은 자재가 필요한가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작은 노트를 꺼내 메모했어요. 자재과다, 목적 불명확, 행동 수상함, 추가 관찰 필요. 머릿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저 자재면 최소 2만 달러는 들 거예요. 배관 수리치고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모든 방을 촬영했습니다. 바닥, 벽, 천장까지요. 거실에 작은 흠집도 찍었고 주방 바닥에 얼룩도 찍었어요. 온도계 수치도 찍었습니다. 실내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난방비 고지서도 사진 찍었어요. 450달러. 저널리스트의 기본은 증거 확보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비포 애프터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43년 편집장 생활하면서 배운 습관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출발 아침이었습니다. 준호가 일찍 왔어요. 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짐을 차에 싣고 그럼 집을 너씨. 나서려는데 발걸음이 너씨.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서서 집안을 너씨.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 큰 공사하지 말게. 배관과 단열만 손보게. 알겠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인어른. 하지만 그 눈빛이 뭔가 결심한 것 같았어요. 43년 편집장 하면서 수백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알아요. 저 눈빛은 이미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뭔가 큰 일을 벌일 거라는 걸 직감했죠. 플로리다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12월인데도 낮 기온이 25도였어요. 에드먼턴의 영하 40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코트를 벗었습니다. 호텔은 해변가에 있었어요. 창문을 열면 파란 바다가 보였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무릎도 덜 아팠어요. 따뜻한 날씨 덕분인가 봐요.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에드먼턴 집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첫째 날 저녁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부터 작업 시작했습니다. 순조롭습니다. 사진도 한 장 보내왔는데 거실 바닥이 뜯겨 있었습니다. 나무 마룻바닥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였죠. 시멘트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닥을 왜 뜯는 거죠? 배관 수리에 바닥까지 뜯어야 하나요?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꺼내 기록했습니다. 1일차. 거실 바닥 완전 제거. 예상 초과. 둘째 날 또 사진이 왔어요. 이번엔 침실 바닥도 뜯겨 있었습니다. 주방 바닥까지요. 집 전체 바닥이 다 뜯긴 거예요. 문자에는 바닥 전체 점검 중입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네요 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닥을 왜 전부 뜯었나? 준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바닥 및 단열재가 거의 손상됐습니다. 습기도 차 있고요. 이대로 두면 곰팡이 생기고 난방 효율도 계속 떨어집니다. 습기요? 35년 살았는데 곰팡이 한 번 본 적 없는데요. 뭔가 과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에 썼어요. 과장된 설명, 불신 증가. 3일차부터 10일차까지는 사진이 안 왔어요. 저는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행 상황 좀 보내달라고요. 준호는 짧게만 답장했어요. 지금 집중 작업 중이라 사진 찍을 여유가 없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니 걱정 마세요. 오히려 더 걱정됐습니다. 정보 차단이었어요. 이건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결과를 보고 나면 항의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저는 노트에 매일 기록했습니다. 12월 15일. 사진 전송 중단 5일째. 의심 증폭. 12월 18일. 한국 온돌 인터넷 검색. 정보 부족. 마케팅 용어 가능성 농후. 12월 20일.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 첫째, 바닥 복구 불가. 둘째, 추가 비용 청구. 셋째, 하자 발생. 넷째, 법적 분쟁. 해변을 걸어도 집 생각만 났어요. 따뜻한 날씨도 소용없었습니다. 11일차에 회색 콘크리트 바닥 사진이 왔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평평했어요. 문자에는 기초작업 완료라고만 써 있었어요. 기초작업이 뭔지도 모르겠고 저 회색 물체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더 확신했어요. 이제 뭔가 잘못됐다고요. 내 집에 정체불명의 시공을 하고 있다고요. 노트에 썼습니다. 이건 기사가 될 거야. 제목은 한국기술이라는 이름의 사기극. 43년 편집장의 경고. 2주차에는 새 마룻바닥 사진이 왔어요. 원래 나무보다 색깔이 밝고 깨끗했습니다. 새 나무였어요. 적어도 바닥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3주차 마지막 주였습니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청소만 하면 됩니다. 저는 물었어요. 집이 원래대로 돌아간 거 맞나? 준호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래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장인어른이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그 말투가 신경 쓰였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일을 한 것 같았거든요. 3주가 지나고 12월 31일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긴장했어요. 곧 알게 되겠죠. 준호가 제 집에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요. 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현관불이 켜져 있었어요. 준호가 미리 켜둔 모양이에요. 35년 살던 집인데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죠.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준호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천천히 들어가세요. 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아니, 온도가 달랐습니다. 12월 31일 밤이에요. 에드먼턴은 영하 38도예요. 현관문을 열면 차가운 공기가 휙 들어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현관이 따뜻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양말 신은 발바닥으로 온기가 느껴졌어요. 35년 동안 얼음장이던 바닥이요. 저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어요. 확실했습니다.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발을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복도 바닥도 따뜻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섰어요. 거실 바닥은 더 따뜻했어요. 저는 주저앉아 바닥 전체에 손을 댔습니다. 양손으로요. 35년 동안 얼음장이던 바닥이 따뜻해. 준호가 옆에 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요. 자네가 뭘 한 건가? 준호가 무릎을 꿇고 제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온돌입니다, 장인어른. 한국 전통 난방이죠. 바닥 밑으로 열이 지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온돌? 그게 뭔가? 나는 배관 수리를 부탁했어. 허락도 없이 내 집에 정체불명의 걸 설치한 거야? 43년 편집장 생활하면서 이런 수법 많이 봤습니다. 일단 시공한다. 돌이킬 수 없게 만든다. 그 다음 혁신 기술이라고 포장한다. 비용을 청구한다. 하자가 생겨도 책임 회피한다. 이건 전형적인 홈 리모델링 사기였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화가 났어요. 자네 솔직히 말해. 이거 한국 회사랑 짜고 한 거지? 커미션 받는 거야? 아니면 자재 업체에서 뭔가 받는 거야?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장인어른 건강 때문에 한 겁니다. 건강? 말도 안 돼. 바닥이 따뜻하다고 관절염이 낫는다고? 그게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임상시험 데이터 있어? 에밀리가 다가왔어요. 아빠 진정해요. 준호가 좋은 의도로 한 거예요. 좋은 의도라고 해서 남의 집을 함부로 바꿔도 되는 건가? 허락도 없이. 준호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일주일만 써보세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시면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저는 웃었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원래대로? 바닥 전체를 뜯어놨는데 어떻게 원래대로 돌려놔?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침실로 갔어요. 침실 바닥도 따뜻했습니다. 주방도요. 욕실까지 전부 따뜻했어요. 집 전체 바닥이 따뜻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사기 확정. 허락 없는 시공. 온돌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 근거 없는 건강효과 주장. 예상 피해 최소 2만 달러. 기사 작성 예정. 하지만 침대에 누운 저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에는 전기장판이 필수였거든요. 전기장판 없으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은 전기장판 없이도 따뜻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 때문이었죠. 발바닥이 따뜻했어요. 종아리도 따뜻했습니다. 무릎도 따뜻했어요. 온기가 다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상했어요. 확실히 따뜻하긴 한데 이게 2만 달러 가치가 있나?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지만 솔직히 말하면 신기했어요.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그래도 이건 사기예요. 허락 없이 한 일이니까요. 2025년 1월 1일 아침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6시였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릎이 굳어서 10분 마사지가 필수였거든요. 통증 때문에 깨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아침마다 무릎을 주무르고 스트레칭하고 진통제 먹는 게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무릎이 부드러웠습니다. 통증이 없었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았어요. 다리를 펴봤어요. 부드러웠습니다. 굴신 운동을 해봤어요. 10번이나 할 수 있었어요. 평소에는 2번이 고작이었거든요. 설마 하룻밤 만에? 43년 편집장 생활에 철칙이 있습니다.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데이터를 봐라. 저는 측정을 시작했어요. 거실로 나가서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설정은 18도였어요. 준호가 낮춰놨나 봐요. 실내 온도계를 봤습니다. 20도를 가리켰어요. 설정보다 2도 높았습니다. 적외선 온도계로 바닥을 쟀어요. 23도였습니다. 설정보다 실제가 2도 높다. 어떻게? 준호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설명했어요. 온돌은 복사열입니다.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이 직접 열을 방출해요. 같은 온도라도 체감이 3도에서 5도 높습니다. 사람은 발이 따뜻하면 전체가 따뜻하다고 느끼거든요.
노트를 꺼내 기록했습니다. 온도 차이 확인. 설정 18도, 실제 20도, 바닥 23도. 검증 필요. 플라시보 효과 가능성. 계속 관찰. 무릎도 확인했어요. 아침 통증은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죠. 계단을 올라가 봤어요. 난간을 잡지 않고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난간을 꼭 붙잡아야 했거든요. 노트에 또 썼습니다. 무릎 통증 감소. 우연일 수 있음. 플로리다 3주 휴식 효과. 일주일 더 관찰. 성급한 결론 금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면 제가 틀린 거니까요. 43년 편집장이 사기라고 확신한 게 진짜라면 제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1월 7일 첫 난방비 고지서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이게 진짜 증거가 될 거예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160달러. 뭐라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히 160달러였습니다. 평소 450달러인데 160달러라고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450에서 160을 빼면 290달러 절감이에요. 절감률은 64.4%였습니다. 거의 3분의 2가 줄어든 거죠. 연간 절감액은 290 곱하기 5개월이니까 1,450달러였습니다. 거의 200만 원이에요. 이건 측정 오류가 아닐까? 저는 즉시 가스회사에 전화했어요. 고지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류 같은데요. 담당자가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확인 결과 정상입니다. 검침도 정확하고요. 이번 달 사용량이 크게 줄었네요. 뭔가 바꾸셨나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고지서를 봤습니다. 이건 객관적 증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죠. 1월 15일은 병원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20년 담당의인 해리슨 박사였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가거든요. 박사가 무릎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눌러보고 굽혀보고 펴보고요. 그러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로버트 뭔가 하셨어요? 운동이나 새로운 약. 왜요? 뭐가 이상한가요? 염증 수치가 떨어졌어요. 꽤 많이요.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24년 10월에는 8.7이었는데 2025년 1월에는 5.3이었어요. 정상 범위 상단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새로운 약 드셨어요? 아니요. 그냥 집이 따뜻해졌어요. 집이 따뜻해진 게 도움이 됐나 보네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염증이 줄어들거든요. 특히 바닥이 따뜻하면 발에서 시작된 혈액순환이 다리 전체로 퍼지니까요. 계속 따뜻하게 지내세요. 병원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43년 편집장 생활에 또 다른 철칙이 있어요. 증거가 가설을 반박하면 가설을 버려라. 고집 부리지 말고 사실을 인정하라. 가설은 온돌은 사기다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달랐어요. 난방비 65% 절감. 가스 회사가 확인한 객관적 사실이에요. 염증 수치 39% 감소. 의사가 확인한 의학적 사실이죠. 무릎 통증 소실. 주관적이지만 일주일째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건 사기가 아니야. 이건 진짜야.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폈습니다. 기존 제목을 줄 그었어요. 한국기술이라는 이름의 홈 리모델링 사기. 그리고 새 제목을 천천히 썼습니다. 43년 편집장이 발견한 2000년 난방혁명. 1월 20일 저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준호 미안하네. 자네를 사기꾼 취급했어. 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43년 편집장 생활하면서 수천 건의 사기를 받네. 그래서 모든 걸 의심하는 게 습관이 됐어. 특히 혁신기술이라는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하지만 자네는 달랐어. 자네는 사기꾼이 아니라 나를 살린 사람이야. 20년 고통을 끝낸 사람이고 난방비도 3분의 1로 줄여줬고.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허락 안 했을 거야. 온돌이 뭔지도 몰랐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거부했겠지. 그래서 고맙네. 허락 없이 한 건 잘못이지만 결과적으로 자네가 옳았어. 1월 말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43년 편집장 인맥을 동원할 때가 됐어요. 후배 편집장 사라 톰슨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라는 제가 은퇴한 후 편집장이 된 사람이에요. 사라 나야. 로버트. 기사 하나 쓰고 싶은데. 선배님 은퇴하셨잖아요. 무슨 기사요? 1인칭 체험 기사. 제목은 43년 편집장이 발견한 2000년 난방혁명이야. 선배님 무슨 마케팅 글 쓰시려고요? 그거 선배님답지 않은데요. 아니야. 내 이야기야.
내가 직접 체험하고 측정하고 의심하고 검증한 이야기네. 데이터도 다 있어. 병원 검사 결과 난방비 고지서 전부. 정말요? 선배님이 그런 기사를? 응. 그리고 이건 특별해. 내가 처음에는 사기라고 확신했거든. 그런데 내가 틀렸어. 3일 후 제가 직접 쓴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나는 이것을 사기라고 생각했다. 43년 편집장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43년간 에드먼턴 커뮤니티 포스트 편집장으로 일하며 수천 건의 사기 기사를 다뤘다. 그래서 한국의 2000년 난방 기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확신했다. 이것은 사기다. 전형적인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20년 관절염이 3주 만에 사라졌다. 난방비가 65% 줄었다. 의사가 확인한 염증 수치는 39% 감소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몰랐던 진짜 기술이다. 기사는 일면 톱으로 실렸어요. 제 사진과 함께 비포 애프터 난방비 고지서, 병원 검사 결과, 온돌 설명 도면까지 실렸죠. 사진도 크게 실었습니다. 바닥 단면도도 있었고요. 기사 게재 다음날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전화가 멈추지 않았어요. 83통이 왔습니다. 이메일은 247통이었고요. 신문사를 직접 방문한 사람도 32명이었어요. 모두가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저는 전화할 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어요. 나는 43년 편집장입니다. 내 평판을 걸고 말하죠. 진짜예요. 내가 직접 체험했고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2월 중순부터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집을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와서 체험하게 했어요. 신발 벗고 바닥 밟아보고 온도계 확인하고 난방비 고지서 공개하고 준호의 온돌 설명을 듣는 거였죠. 2월 15일 토요일에는 방문자가 37명이었어요. 다들 신기해하며 바닥을 만졌습니다. 72세 할아버지 조지 패터슨이 왔어요. 조지는 지역에서 유명한 사업가였습니다. 로버트 자네가 인정했다면 믿을 수 있어. 43년 편집장이 거짓말할 리 없지. 조지가 신발을 벗더니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감탄했습니다. 몇 걸음 걸어보더니 바닥에 앉았어요. 그러고는 누웠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50년 요통이 있는데 이렇게 편한 건 처음이에요. 등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네. 그날 15가구가 계약했습니다. 3월에는 CBC 전국 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3월 5일에 지역 뉴스 기자가 방문했습니다. 카메라 세대를 끌고 왔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로버트, 당신은 43년 편집장이었습니다. 회의론자로 유명하시죠? 왜 이런 기사를 쓴 겁니까? 진실이니까요. 나는 43년간 사기를 폭로했습니다. 수천 건의 과대 광고를 밝혔죠. 하지만 이번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그것도 저널리스트의 의무니까요. 진실을 인정하는 것. 3월 20일에는 CBC 전국 뉴스 특집에 나갔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에드먼턴의 한 은퇴 편집장이 한국 온도를 사기라고 의심했다가 3주 만에 20년 관절염이 치유되면서 지역의 온돌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회의론자입니다. 직업병이죠. 평생 사기를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증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난방비 65% 절감은 가스회사가 확인했어요. 염증 수치 39% 감소는 의사가 확인했고요. 지금 80가구가 이미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사실입니다. 4월에 준호는 회사를 차렸어요. 코리안 온돌 시스템즈 캐나다라는 이름이었죠. 직원은 18명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6명과 캐나다 시공팀 12명이었어요. 대기 고객은 347가구였고요. 3개월 대기였습니다. 저는 명예 고문으로 참여했습니다. 제 역할은 신뢰 보증인이었어요. 회사 브로셔에 제 사진과 함께 이렇게 써 있었죠. 43년 편집장 로버트 밀러가 인정한 기술. 5월에는 엘버타 주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친환경 난방 지원 프로그램에 온도를 공식 포함한다고요. 설치 가구당 최대 $5,000를 지원한대요. 근거는 평균 60% 에너지 절감 효과였습니다. 주 에너지부가 검증한 결과였어요. 기자회견에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증인으로요. 저는 단상에 올라가 말했어요. 나는 43년 편집장으로서 수백 건의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때로는 호되게도요. 하지만 이번 결정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5월과 6월에는 전국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글로브 앤 메일, 토론토 스타, 밴쿠버 선, 몬트리올 가제트까지요. 모두 같은 앵글이었어요. 회의론자 편집장이 인정한 한국 기술. 2025년 6월입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에드먼턴에는 142가구가 온도를 설치했습니다. 엘버타 전역으로는 380가구였고요. 타주에서는 1200건의 문의가 들어왔어요. 온타리오, 브리티시 컬럼비아, 매니토바에서요. 미국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추운 지역들이었죠. 제 건강은 완전히 회복됐어요. 관절염이 완치됐습니다. 의사가 확인했죠. 마지막 검진에서 염증 수치가 3.1이었어요. 정상이에요. 진통제는 6개월째 끊었습니다. 하루 3번 먹던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있어요. 정원 작업도 재개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을 파고 씨앗을 심어요. 20년 만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무릎이 부드럽습니다. 10분 마사지가 필요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달라졌어요. 난방비가 월 450달러에서 155달러로 줄었습니다. 6개월간 1770달러를 아꼈어요. 연간으로 계산하면 1475달러를 아끼는 거죠. 5년 누적하면 7375달러예요. 1000만원이에요. 저는 이제 온돌 편집장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길을 가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주 2회 집 공개 투어를 하고 월 1회 강연도 나가요. 건축협회나 에너지 포럼에서요. 준호 회사 명예 고문이기도 하고요. 6월 15일에는 CBC 60분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제목은 마음을 바꾼 편집장이었어요. 영어로는 더 에디터 후 체인지드 히즈 마인드였죠. 다큐멘터리는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도입부는 나는 이것을 사기라고 생각했다였어요. 그 다음 43년 편집장의 회의론, 3주의 변화, 측정과 기록과 확인, 142가구의 증언, 정부 인정 순서였죠.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43건의 사기 사건 스크랩북이 있었어요. 1년에 한 건씩 만든 거죠. 43년 편집장 생활의 증거였습니다. 책상에는 새 노트가 있었죠. 온돌 크로니클스라고 써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68살 은퇴 편집장입니다. 43년간 사기를 폭로하는 게 내일이었죠. 수천 건의 과대 광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2000년 기술을 들었을 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사기다. 전형적인 마케팅 용어라고요. 하지만 저널리스트의 의무는 진실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20년 고통이 3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난방비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142가구가 증명했습니다. 나는 평생 회의론자였습니다. 의심하는 게 제 직업이었죠. 하지만 증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몰랐던 진짜 기술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제 노트를 클로즈업했습니다. 2025년 6월 20일 기록이 보였어요. 오늘로 온돌 설치 6개월. 첫날 나는 이렇게 썼다. 이것은 사기다. 오늘 나는 이렇게 쓴다. 이것은 내가 평생 다룬 최고의 이야기다. 43년 편집장 생활에서 수천 개의 기사를 썼다. 정치 스캔들, 부동산 사기, 환경 오염까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사는 내 이야기였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것들. 회의하되 열린 마음을 가져라. 의심하되 증거에 따르라. 전문가이되 배울 준비를 하라. 늙었다 생각하되 변화를 두려워 말라. 그날 저녁 준호와 에밀리가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6월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원의 장미가 활짝 피었어요. 제가 심은 장미였습니다. 무릎이 좋아져서 다시 정원 일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준호 자네 덕분에 142가구가 바뀌었네. 모두 자네 덕분이야. 준호가 대답했어요.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편집장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장인어른의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니야. 자네의 용기 덕분이야. 허락 없이 시작한 용기. 그게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무릎 아파하며 살았겠지.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43년 편집장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네. 세상을 바꾸는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이야. 자네는 사기꾼이 아니었어. 자네는 혁명가였어. 142가구의 삶을 바꾼 혁명가. 창밖을 봤습니다. 이웃 조지의 집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온돌 설치 중이었죠. 그 옆집도 공사 중이었습니다. 세 블록 떨어진 집도 준호 회사 트럭이 서 있었어요. 저 집도 그 옆집도 세 블록 떨어진 집도 다 자네 덕분이야. 2000년 한국 지혜가 캐나다를 바꾸고 있어. 그리고 그 시작이 우리 집이야. 이 거실이야. 1년 후인 2026년 6월에는 더 많이 변했습니다. 에드먼턴에 428가구가 온돌을 설치했어요. 캐나다 전역으로는 2100가구였습니다. 미국에도 진출했어요.
미네소타, 위스콘신, 알래스카까지 340가구가 설치했습니다. 저는 69살이 됐습니다. 코리안 온돌 시스템즈 캐나다 명예회장이에요. 월 사회 강연을 나갑니다. 대학에서도 초청이 와요. 자서전도 집필 중입니다. 제목은 회의론자의 진실 안내서예요. 영어로는 더 스케틱스 가이드 투 트루스죠. 부제는 68살 편집장이 한국 온돌에서 배운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43년간 진실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68살에 깨달았다. 진실은 때때로 우리가 가장 의심하는 곳에 있다. 그리고 진실을 인정하는 데 늦은 나이란 없다. 여러분, 로버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허락 없이 시작된 작은 용기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결국 도시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의 2000년 온돌 기술이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43년 회의론자 편집장이 무릎 꿇은 진짜 기술의 힘이었습니다.